안녕하세요. 미래소라니언 일산점 원장 이석현입니다. 오늘은 안면홍조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홍조라는 게 얼굴이 붉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얼굴이 붉게 보이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안면홍조는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3가지 타입을 들어서 거기에 보너스로 1개 더 들어서 안면홍조의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안면홍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안면홍조로 내원해 주시면 저는 안면홍조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룰 주제 열의 불균형이고요. 두 번째는 얇은 피부입니다. 열의 불균형은 내적인 문제고요. 얇은 피부는 외적인 문제거든요. 오늘은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내적인 요인, 열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홍조와 비슷한 말이 상열감이라는 말이에요. 상열감이라는 게 얼굴, 두면부 쪽으로 열이 확 올라와서 덥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열이 많아지면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관이 왜 늘어나냐 하면 혈관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몸에 열이 많으면 이 열을 분산해야 돼요. 그러면 혈관을 열어서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따라서 열이 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모세혈관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얼굴이 붉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상열감이 나느냐, 그 타입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상열감으로 인해서 홍조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타입, 원래 열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몸에 열이 많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죽아 영하 10도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고 미지근한 물은 먹기도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더우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불 밖으로 손발을 내놔야 할 정도로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피부도 두꺼워요. 저도 피부가 두꺼운 편이고 얼굴도 검붉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볼만 빨간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빨개요. 심한 경우에는 이 가슴까지 엄청 시뻘건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나는 태어나기를 열이 많은 체질로 태어났구나 때문에 열도 좀 식혀주고 수분도 보충해주고 노력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금물이 뭐냐면 홍삼이에요. 홍삼은 인삼을 9중구포 9번 쪄서 엄청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 열이 엄청 많이 나게 돼요. 이렇게 몸이 더운 사람한테 열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어디론가 폭발을 하겠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홍삼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먹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땀이나 배변, 소변을 통해서 열을 빼내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이 의외로 쉽게 하얘질 수 있습니다. 얼굴의 열감도 줄어들 거고 열감 때문에 생기는 여타의 피부 질환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해요. 그냥 열만 꺼주고 공격적인 치료, 여기서 말하는 공격적인 치료는 그냥 몸 밖으로 빼는 치료예요. 이런 치료만 하더라도 얼굴이 많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타입, 얼굴에는 열이 많은데 손발은 차갑고 배도 차가운 타입이에요. 이분들은 몸에 열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만 얼굴에만 열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의학적으로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상열, 그러니까 심장 기준으로 위쪽 얼굴 두면부 쪽으로는 열이 엄청 많은 반면에 심장 아래, 손, 다리, 배 주위로는 열이 별로 없는 상태를 상열하한이라고 말합니다. 인체에서 혈액 소모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뇌인데요. 뇌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인체의 모든 대사는 뇌를 지키려고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배가 고파도 힘이 없어도 손발이 차가워도 우리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뇌 우선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때문에 얼굴로는 혈액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열감도 느껴지는데 손이나 발, 소화기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갑거나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사가 좀 저하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위도 많이 타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무기력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열이 많은 분들은 막 밖에 나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밖에 추워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여름에는 그냥 더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싶어 합니다. 여름에는 더위 타고 겨울에는 추위 타고, 근데 여름에도 양말 신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상열하한 때문에 생기는 안면홍조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업무에 몰두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다거나 아니면 당황한다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온도 변화가 생기면 얼굴로 혈액이 확 몰리게 돼요. 그 첫 번째, 열이 많아서 얼굴이 빨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붓다면 이런 분들은 볼이나 이마 이런 곳 위주로 국소적으로 붉어 보이게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분들은 피부가 엄청 얇고 하얗세요. 홍조 티가 너무너무 잘 나는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면홍조 세 번째 타입,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홍조 타입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체르노빌 미드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왜 폭발했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원자력 발전은 노심이 열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발생된 열을 냉각수가 식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냉각수가 노심을 식히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도 열이 발생하면 식혀줄 물, 즉 진액이 필요합니다. 그 진액과 열이 상호작용을 해서 균형 상태에 이르면 열이 위로 뜨지 않는데 진액이 다 고갈되면 열이 위로 훅 뜨게 되는 겁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음허조열이라고 하거든요. 음허, 진액이 모자라서, 조열, 조수처럼 열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진액이 모자라서 상열감이 나오는 상태는 주로 밤이나 오후쯤에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푹 자고 일어나면 진액이 충전되겠죠. 만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 보면 그 진액이 다 고갈되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오후 혹은 저녁, 이때를 틈타서 열이 훅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는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설정해야겠죠. 이러한 타입의 안면홍조는 갱년기에 적용이 됩니다. 갱년기 주요 증상이죠. 상열감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생기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진액이 모자라게 돼서 생긴다고도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열을 꺼주는 치료보다는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우선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몸의 내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안면홍조 원인 너무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해드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진단은 꼼꼼하게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한약 처방 받으시면 안면홍조 어려운 질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외적인 요인, 얇아지는 피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생활관리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